얼마 전 한 고객이 6살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해주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자녀에게 주식 증여를 하는 경우 그 금액이 몇 천만 원 수준이라면 당장에는 국세청에서 문제를 삼을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하지만 이 주식이 나중에 수억 원이 되고 그 돈으로 자녀가 부동산 등 자산을 형성할 경우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때 소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최초 증여 시부터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증여를 해야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하므로 지금 주식으로 증여를 하면 주식 가치 상승분만큼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주식 계좌에 현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증여할 때 몇 가지를 주의하지 않으면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유의사항을 잘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증여 재산 공제를 확인하자. 부모나 조부모가 미성년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2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이때 부모, 조부모를 합쳐서 2천만 원이라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10년간 증여한 이력이 있다면 과거의 증여에서 공제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년 전에 1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그 당시에 증여 재산 공제를 1천만 원을 받은 셈입니다. 따라서 지금 2천만 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 재산 공제는 1천만 원만 적용 가능합니다. 둘째, 자녀 주식계좌에서의 주식거래에 주의하자. 주식계좌에 돈을 넣는 행위에서 끝난다면 현금 증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입출금 계좌도 아니고 주식계좌에 현금을 입금한다는 것은 주식을 사고 팔기 위한 목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 돈으로 주식을 사는 행위가 무엇이냐에 따라 증여세의 향방이 갈리게 됩니다. 최초 증여한 현금으로 부모가 주식을 매입한 이후 주식거래가 없는 경우라면 처음 매입한 주식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최초 증여한 현금으로 주식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주식거래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가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장기 투자로 주식을 사서 묻어둔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주식 투자금으로 빈번하게 거래를 하는 이번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최초로 2천만 원을 미성년자인 자녀의 주식계좌에 이체하였고 이 2천만 원을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해당 주식계좌를 통해 빈번한 주식거래를 하였다면 국세청에서는 이 계좌를 자녀의 계좌로 보지 않고 부모의 계좌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시간이 흘러 해당 주식가치가 많이 올랐다면 주식가치 상승분을 포함한 전체 가액이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렇다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2가지를 염두에 두고 적절히 믹스하여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녀 나이가 어리다면 최초 증여 시에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오랫동안 묵히는 것입니다. 물론 최초 증여 시에 증여세 신고도 해야겠죠. 이렇게 하면 최초 증여에 대해서만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고 가치 상승분에 대해 과세될 염려는 없습니다. 둘째, 자녀가 직접 주식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만한 나이가 된 이후에는 주식을 사고 파는 거래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직접 주식 투자를 할 만한 나이가 언제이냐는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몇 살부터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국세청에서의 소명 요구가 있을 때 조사관을 납득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입학 전이라면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고 여겨질 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신문을 읽기 시작하면서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면 비록 초등학생일지라도 직접 주식 투자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자녀에게 투자일기를 쓰게 하는 등 간접적인 증거자료를 마련해둔다면 자녀 교육에도 좋고 나중에 국세청에 소명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증여세 공제 금액을 잘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금액의 증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한편 자녀의 나이가 어리다면 주식계좌에서 빈번한 주식거래를 하는 것은 피해야 하고 자녀가 성장하여 직접 주식거래를 할 만한 나이가 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자녀가 직접 투자 공부를 하면서 직접 주식 투자를 했다는 증빙 등을 마련해가면서 주식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잘만 투자한다면 주식계좌에 들어간 수천만 원이 십수년 뒤 수억 원이 될 수 있기에 지금은 작은 금액일지라도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 증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전략은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